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련입니다. 이번에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왜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을까요? 말을 참 잘 듣는 아이들이라면 참 좋을 텐데 까다롭기도 하고 반항적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힘들게 육아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 안 듣는 아이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비순종적인 아이들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5세 이전에는 매일매일 괴롭힌다든지 말을 안 듣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사실 말 안 듣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께서 말 안 듣는 아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가 아니라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듯이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우리 애의 기질이 문제가 있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까다롭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반항적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좀 까다롭고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좀 욱하고 충동 조절을 잘 못하고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께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30분은 못 놀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하루 종일 계속 애들 돌본다는 것은 정말 부모님들의 그 모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지만은 상황적으로 그거를 쉽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사실 풍족한 상황에서 키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업을 잃게 되었다든지 또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래서 가정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제가 보기에 좀 더 중요한 원인은 네 번째 원인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훈육할 때 비효율적인 방법을 씁니다. 비일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다른 용어도 있긴 한데 그 용어를 쓰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비일관적이고 뭐 그런 용어를 다시 사용하게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일관성 있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바른 일관성이 아니서 키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사실 진짜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정말 부모님들을 괴롭히고 아이들 자체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든 그런 네 가지 요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이인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그거는 뭐냐면 요 세 가지 표로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출생할 때는 이런 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하나의 신경세포고 이것도 신경세포인데 이 가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지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거는 출생 당시의 아기의 뇌고 이것은 3개월 된 아기의 뇌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 당시는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 3개월이 된다 해서 모든 아이들이 이것과 똑같은 형태를 보이진 않아요. 어떤 애들은 가지가 좀 더 무성하게 되고 어떤 애들은 가지가 좀 덜 무성하게 돼요. 그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90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민감한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플 때 엄마가 밥을 먹여주고 똥오줌을 싸가지고 불편하면 그걸 갈아주고 배앓이를 할 때 잘 달래주고 이런 민감한 반응을 해줬을 경우에는 이 가지들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가지들은 실제보다는 조금 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생 당시의 아기의 뇌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만 2세의 아기의 뇌예요. 우리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대충 1000억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한 850억 개 정도지만은 850억 개라는 게 여기 어렵기 때문에 대충 1000억 개라고 하는데 지금 태어난 신생아도 1000억 개를 가지고 있고 10살 된 아이도 1000억 개, 20살 된 애도 1000억 개, 저도 1000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00억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애, 10살 된 애, 20살 된 애, 50살 된 애에 50살 된 분의 뇌의 차이는 뭐냐면 연결이에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하는 걸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 같이 이렇게 가지가 작으면 시냅스 연결이 별로 없어요. 시냅스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개의 연결. 우리가 전화를 걸면 상대방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전화선, 연결시켜주는 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 2세가 되면 무지 많은 가지들이 생기면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거죠. 자기 뇌가 변한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알아요. 이게 좀 신기한 거죠. 자기 뇌가 변한 거를 모르지만 알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만 2세 전후가 되면 아니야, 싫어, 내가 이런 말들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뇌가 좋아진 거예요. 가지가 많이 형성됐으니까 자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고 싶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아니야, 싫어, 내가 선택할 거야.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하고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어른의 눈에서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데 뇌는 발달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다. 실제보다도 더 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엄마는 너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애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은 일단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이의 뇌가 발달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발달하는 뇌를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훈육 방법에 의한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훈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다시 오른쪽은 신생아의 뇌고 왼쪽은 만 6세의 뇌예요. 만 6세의 뇌는 앞에와 다르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만 2세의 뇌는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만 6세가 되면 굉장히 성걸어져요. 가지가 더 줄어들어요. 이게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숙하냐? 아이들이 만 2세 전후가 됐을 때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말썽 부리고 아니야, 싫어. 내가 하던 애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엄마가 시키면 일관성 있게 잘 가르칠 경우 올바른 일은 하게 되도록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뇌가 성숙하는 거니까요. 이 가지들이 더 없어지는 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6세 정도가 되면 충동을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엄마 아빠가 아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아이들의 뇌가 발달해 가는 과정이고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부모님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이에서 서로의 눈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예요.
저도 뭐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돌이켜보면 그것은 다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애가 괴롭히지 않는다면 정말 이거는 진짜 비정상인 행동이죠.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면 얘가 올바르게 자라가는 과정이고 내가 올바른 훈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문제가 되는 행동은 제가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